네, 이번에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사범대학을 만들어갈 온음랜드의 캐스트 제3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을 소개하겠습니다. 회부장단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3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의 학생회장 국어교육과 20학번 이사랑입니다. 제 MBTI는 ENFJ이고요. 저희가 MBT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건데요. 저희 MBTI를 잘 기억해 두시면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MBTI는 ENFJ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OT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의 부학생회장 교육학과 20학번 김수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저는 사랑이와는 다르게 이 같은 INFP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야. 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OT를 했으면 더 즐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고요. 여기 온음랜드에서 함께 재밌게 즐기다가 돌아가 봅시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온음에서 교류협력부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 21학번 김송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MBTI가 ESTP입니다. ESTP고요. 신입생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개강을 하면 학교에서 오갈 때 저희 회부장단과 마주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혹시 여러분께서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역시 반갑게 인사를 해드리고 같이 밥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저희 회부장단을 마주친다면 부담 없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음 네, 반갑습니다. 제 3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에서 기획재정부장을 맡은 수학교육과 21학번 김대웅입니다. 네, 저의 MBTI는 INTP이고요. 학교에서 저 마주치면 아는 척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5대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미디어 혁신부장을 맡고 있는 송지민입니다. 제 MBTI는 ENTP고요. 여러분 오늘 온음랜드에서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개강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꼭 학교에서 만나길 바래요. 그럼 안녕. 네, 여기야, 여기야. 네, 학교에서 회부장단을 마주친다면 주저 말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줌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교육사업부장 김수현 친구의 자기소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에서 교육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 20학번 김수현입니다. 제 MBTI는 ISFJ이고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OT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과 학교에서 만날 날만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요. 3월 초 학생회 수습보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고 다양한 행사와 복지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 제35대 사범대학 학생회 온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범대학 학생회실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범대학 학생회실은 학생회관 H31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강 후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할 일이 있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하거나 우산, 담요 등을 빌리고 싶다면 언제든 사범대학 학생회실, 학생회관 H311호 사범대학 학생회실을 찾아주세요. 자, 방심하면 끝나는 짜릿한 놀이기구 전공을 드롭. 우리 함께 탑승해 볼까요? 지금부터 신입생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2일 여기야. 날 잡아주겠니? 네.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밤 11시 30분까지 수강 신청이 진행되며 2월 24일 오후 5시까지 신입생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또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 신입생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4일 오후 5시, 25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 및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안내된 시간 이후로는 신청 취소 모두 불가능하니 주의해 주세요. 하지만 수강 정정 기간인 3월 2일에서 3월 8일 사이에는 신청 및 신청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교과목 OT를 듣고 해당 교과목의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그 기간 안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씩 저희 오늘이 수강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강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상명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상단바에 있는 수강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번 조회 및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반드시 2월 22일 10시 이전에 미리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리 해두지 않으면 수강 신청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로그인은 절대 미리 해두시면 안 됩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두면 수강 신청이 시작되어도 신청 버튼이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그인 화면에는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만 미리 입력해두고 꼭 10시 정각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10시 정각에 누르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로그인을 한 후에는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수강 신청 초기 화면에서 자신의 사용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인의 학번으로 올바르게 로그인했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엔 우리에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 수강 신청을 해야겠죠.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과목을 하나하나 조회해 신청한다. 둘째, 학습 번호를 통해 신청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이나 교직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1번 나의 주전공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2번 교양 강좌에서는 필수 교양 과목과 교양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3번 교직 강좌를 누르면 모든 교직 강의가 검색됩니다. 또 4번 학과별 강좌를 누르면 각 학과의 전공 교과목이 모두 뜹니다. 두 번째 방법인 학습번호를 활용하여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9번 수강 신청 바로 하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학습번호와 분반이 보이시나요? 여기 수강 신청 바로 하기 아래 학습번호와 분반이 있는데요. 학습번호 칸에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습번호를, 분반 칸에는 해당 교과목의 분반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습번호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 미리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습번호를 메모해두고 빠르게 복붙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학습번호와 분반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학습번호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 활용하게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강 신청을 위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으로 교과목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 교육학과 3학년인 우리 부학생회장 수인이가 학과별 강좌 조회를 한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화면을 보면 넘버와 이수 구분 사이에 신청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 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과목이 신청됩니다. 그 아래 있는 네모 박스에 인원 초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교과목은 수강 인원이 초과된 상태로 수강 신청이 안 된다,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습번호 분반이라고 써 있는 칸 아래에 알파벳 4개, 숫자 4개가 조합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저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학습번호입니다. 대시 뒤에 오는 숫자 하나가 분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원격 교육론의 학습 번호는 HABE0004이고 분반은 1이 되는 거죠. 이 학습 번호를 수강 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청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우리가 그 다음 과목을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버튼을 누른 후에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창이 뜨면 빠르게 엔터를 누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 안내 창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강 신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돌이켜 볼까요? 자, 1번. 신입생의 경우 학번 조회와 비밀번호 초기화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수강 신청 전에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 및 신상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학번을 알아야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니 꼭 수강 신청 이전에 미리 해두시길 권장합니다. 2번,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는 본인의 수강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꼭 로그아웃 해주세요. 본인이 시간표를 짠 대로 올바르게 수강 신청이 되었는지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꼭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의 수강 신청을 망칠 수 있으니 확실한 로그아웃 주의해 주세요. 3번, 샘물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생 기본, 수업 정보, 수강 신청 현황표에 들어가면 본인의 수강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수강 신청 목록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새내기 여러분의 수강 신청 올크를 오늘이 기원합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의 대학 생활이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졸업을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요. 여기야! 야! 그래서 여러분의 무사한 졸업을 위해 지금부터는 전공제도와 필수 교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하려면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중 하나의 전공 제도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오늘 전공 제도를 잘 들어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 제도를 마음속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전공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제2전공입니다. 제2전공은 쉽게 말해 복수 전공입니다. 제2전공은 제1전공 외에 타 학부 혹은 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 시 두 전공의 학위를 각각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학년 2학기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5월, 11월에 신청을 받고요. 총 평점 평균, 즉 총 학점이 우수한 학생 순서로 선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직 목적 사범계 학과 지원은 교직 목적 과정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사범대학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교직 목적 사범계 학과이기 때문에
사범대 내 타 학과의 복수 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 36학점 이상을, 사범대 내 복수 전공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려면 경영학과 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하려면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하려면 국어교육과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거죠. 이때 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자 하면 복수 전공하는 학과의 기본 이수 과목과 교과 교육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50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2전공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은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입니다.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서로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설계한 전공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전공 제도입니다. 제2전공보다 연계전공, 융합전공도 제2전공과 마찬가지로 매 학기 5월,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의 경우 제2전공과는 다르게 2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인정 학점이 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제1전공과 더불어 졸업을 할 때 해당 전공의 학위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설계융합전공입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은 스스로 2개 이상의 전공으로 융합 설계한 교육과정을 자기설계융합전공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수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이수할 전공 교육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는 전공 제도예요. 서울 캠퍼스 모든 학과의 전공 교육 과정 중 2개 이상으로 54학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융합 설계해서 그 전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제도가 자기 설계 융합 전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전공을 한번 알아볼게요. 부전공은 다전공과 마찬가지로 매 학기 5월,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제1전공 이외 다른 학과의 전공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을 할 때 부전공으로서의 이수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부전공의 경우에는 졸업 시에 해당 학과의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해당 학과의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이 부전공을 이수해도 졸업장에 자기가 졸업하는 학과가 하나만 적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화전공입니다. 심화전공은 제1전공에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제도로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다전공, 부전공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수하게 되는 전공 제도입니다. 심화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과별 3, 4학년의 교육과정 중 전공 심화로 지정된 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다전공, 부전공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동으로 이수하게 되는 전공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사범대 신입생 Q&A 때 이 전공 심화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여기서 전공 심화는 이 심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분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전공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주로 경영학과, 행정학부 등 일반 계열 학과로의 복수전공, 사범대 내 복수전공, 심화전공을 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전에 복수전공하고 싶은 학과의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이수 구분 정정 신청을 통해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관심 있는 교과목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각 전공 제도를 잘 생각해보고 본인이 어떤 전공 제도를 이수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신입생 여러분의 졸업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필수 교양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교양은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수업들을 말한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필수 교양에는 기초 교양, 상명 핵심 역량 교양, 즉 핵심 교양, 그리고 균형 교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오는과 함께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우선 기초 교양입니다. 기초 교양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고와 표현, 잉글리시 파운데이션 혹은 기초 수학, 컴퓨팅 사고와 데이터의 이해,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이해, 미래교사와 인성, 총 5과목입니다. 이 5과목은 모두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모든 사범대학 신입생 여러분들이요. 그럼 이제 한 과목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와 표현은 학과별로 분단이 개설됩니다. 수학교육과는 1학기에,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2학기에 분단이 개설되는데 반드시 본인의 분단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분단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잉글리시 파운데이션과 기초 수학인데요. 이 두 과목은 모두 수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두 과목 중 먼저 잉글리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모의 토익 시험 보셨죠? 그 잉글리시 파운데이션은 그 모의 토익 성적을 바탕으로 수준별 분반을 운영합니다. 개당 교양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동으로 수강 신청되어 있는 과목을 취소하면 나중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해서 본인의 분반을 수강 신청 취소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수학은 수학교육과 미소속 학생 대상 분반과 수학교육과 소속 학생 대상 분반으로 나뉘어 분반이 개설됩니다. 이 교과목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반을 수강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분반에 주의해서 수강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미래교사와 인성인데요.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 학과의 교양과 인성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작년까지는 1학기와 2학기에 나누어서 학생별 분반이 개설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학기에 집중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분반을 확인하고 1학기에 꼭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서 사범대학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미래교사와 의사소통과 다른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꼭 수강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핵심 교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핵심 교양은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융복함 역량, 다양성 존중 역량, 윤리 실천 역량의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4영역 중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융복함 역량 중 한 과목 이상, 다양성 존중 역량과 윤리 실천 역량 중 한 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 총 4학점 이상, 그러니까 2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교과목은 매년 차이가 있으니 꼭 홈페이지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 교양교육과정 안내를 확인하고 각 영역별 교과목을 확인하신 후에 수강 신청하셔야 한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균형교양입니다. 균형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로 각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중 자신의 소속별 지정 영역을 제외하고 3개의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인문 영역을 제외한 사회, 자연, 공학, 예술 영역에서 수학교육과는 자연 영역을 제외한 인문, 사회, 공학, 예술 영역에서 3가지 영역을 골라서 영역별로 한 과목 이상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3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핵심 교양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교과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 이전에 자신이 수강 신청해야 하는 영역의 균형 교양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교양입니다. 일반 교양은 총 1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영역 구분 없이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졸업을 위해 기초교양, 핵심교양, 균형교양을 포함하여 교양을 33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 교직 과목의 학점이 교양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초교양, 핵심교양, 균형교양 이외에 일반 교양 교과목을 별도로 수강하지 않더라도 교양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졸업을 위해서 일반 교양을 수강하는 건 그러지 않아도 괜찮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면 얼마든지 마음껏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교양 과목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졸업을 위한 회전목마에서도 안전히 하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박람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입생 여러분을 위한 상명 클럽 페어 동아리 소개를